오늘 네 분이 발표해 주셨는데 참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혼외 출산이라든가 그거 참 중요한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뽑게 되면은 앞으로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일 박사께서 쭉 세계의 이 인구 구조의 트렌드를 갖다 말씀해 주셨는데 실상 알고 보면은 현재 출산율이 1.5 이하인 국가가 거의 80개국이 돼요. 그런데 나머지 국가는 이 개발도상 국가들. 그래서 개발도상 국가도 인구 목표가 뭐냐면 2.1명의 합계 출산을 유지한다는 거고 선진국에 있어서는 이 저출산을 2.1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 인구 구조는 아까 우리 박 박사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국은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문제예요. 1960년대 이 선진국에서 아동수당을 준다, 모른다. 돈을 무지하게 썼어요.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현실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0.72명이라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 당시에 60년대 초에 정부에서 인구 정책을 쓴 나라가 어디냐면 이 가족계획 위주의 인구 정책. 대만, 한국이 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였었고, 그 다음에 홍콩, 일본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아시아 국가에서는 혼외 출산이 별로 없어요. 여태까지 해온 게 2.5%. 그건 왜 그러느냐? 가만히 보면은 이 네 나라는 이 결혼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출산에 관한 규범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안 하면은 마치 결혼을 안 하는 양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없어서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정부에서 너 결혼식 하지 마 하고 같이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게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출발을 할 것이냐. 이거는 현재 혼외 출산을 한 사람들, 아주 불우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박 원장님이 근무하시던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요 몇 년 전에 두꺼운 책이 나왔어요. 이 혼외 가정의 그 생활 형편이 굉장히 불우해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딴 사람들이 받는 복지 혜택을 줘라 얘기해요. 양육 수당도 주고 아동 수당도 주고 그런 걸 해줘야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혼외 출산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안 되면 그거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마 이것까지 아마 여성단체에서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지나가다 어디 뉴스에서 봤는데 그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자동차 회사 회장이죠.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인구는 앞으로 머지 않은 시기에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 한국하고 홍콩을 들었어요. 홍콩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같이 열심히 했지만은 현재 출산율은 0.73인가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의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하고 홍콩이 우선적으로 이게 사라질 나라가 되는데 이런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단 방법 없다. 혼외 출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 한 얘기가 혼외 출산이 왜 나쁘냐? 나는 세 명의 자녀까지 있다. 이게 뭐 알고 봤더니 이 카나다 유명 가수하고 혼외
동거로운 거죠. 거기서 3명의 애를 낳았어요. 예. 그래서 카나다 이런 나라들은 혼외 출산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절대 국민들한테 우리가 장려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문제는 아까 우리 최수영 박사께서 인구정책의 그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맞아요. 지금 옛날에 인구 억제 정책 하고 지금 출산 장려 정책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심각하냐? 지금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인구 정책 심의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인구 추계도 했어요. 통계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연구나 협의해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피임보급을 해야 되느냐, 홍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다 만들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 출생 이런 사고방식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그동안? 홍보라도 하고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어떤 가치관은 바꿔줘야죠, 그걸. 지금 젊은 세대들 보세요. 옛날에 구호. 60년대 출산율이 6명일 때는 그때 구호가 뭐였느냐. 적당히 낳아 훌륭하게 키우자 했어요. 그러다가 70년대 와가지고 출산율이 4명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아들, 딸 구별하고 둘만 잘 기르자. 그러다 80년대 와가지고는 야, 이거 2명 수준까지는 빨리 좀 줄여야 할 텐데 이게 떨어지질 않아. 올라가질 않아. 떨어지는 거지, 그때 당시.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안 부럽다. 이걸 어떤 분이 포스터를 잘못 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산당 시주고 한자녀학교 운동한다고. 그건 뭐 신문사 기자가 해고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럴 정도로 홍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이 저출산 대책이 되려면은 이 가족, 규범, 결혼, 출산에 관한 새로운 지식이 주입될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들리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것이 기업체에서 애를 낳으면 그것이 국가를 돕는 거다. 그거 맥혀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개인한테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홍보 교육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홍보 교육을 누가 했느냐? 전국에 2,800명의 가족계의 요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갖다 시도, 시운국, 읍면동까지 전부 배치를 했었어요. 그런 거 아주 그 사람들은 또 말단에서 그 당시에 어머니회 또 새마을 부녀회 이런 조직을 잘 활용해가지고 홍보가 전국적으로 잘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업 운영 체계도 문제지만 이런 거부터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부처가 한참 전에는 교육 담당 부총리를 갖다가 저출산 담당 부총리로 임명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야당하고 이게 아마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돈을 쥔 부처에서 해야지. 지난번에 어제 그 세미나에 우리 박 박사님하고 같이 간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마침 거기 복지부에 담당 국장이 나와 있어요. 아니, 그 내가 보기엔 그 홍보가 참 중요한 건데 왜 홍보는 전혀 하질 않냐?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 경험을 보내주면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사회부로 이거 보내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역시 경제를 다루는 부서로 보내줘야지. 그래서 나는 옛날 인구정책 심의원이 운영하듯이 경제개혁원에서 담당을 해야 아까 이 근로자 앞으로 몇 명을 외국에서 수입해 올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는 급진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으로는 근로자 확보도 힘들어요. 그러면 군대 갈 사람은 또 누구냐?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민 사업도 지금부터 빨리 착수를 해야 우수한 사람도 뽑을 수 있고, 지금 아마 이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좋은 사람 뽑아가려고, 저는 우리나라도 문제가 돼요. 이것도 일본으로 팔려가는 거 아닌가. 인구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 이게 참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 사업도 빨리 해서 다듬어 나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아까 그 최승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면은 저 말단 읍면동까지 즉시 이게 명령 개통이 섰어요. 그 당시에 지휘연구원의 역할은 뭐냐? 각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PM 시술자 쿠폰, 그걸 분석하게 되면 대충 출산율이 얼마로 떨어졌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바로 피드백 해주고 또 시도 시군까지 다 배포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군구 단위까지 가족계획 평가 단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 연구원에서 평가하는 거나 그분들이 평가하는 거나 똑같아요. 등수를 쏠 수도 없어요. 그 연말에 잘한다는 대통령 표창을 해주고 개인은 훈장도 주고, 그게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촉발됐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는 1970년대 초에 이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그때 저 전두환 대통령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차 계획부터는 경제개발 계획과 사회개발 계획, 이걸 이제 동시에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율은 88년까지 꼭 2명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획원에서도 난리죠. 이건 죽으라고 해도 안 되니까 뭘 했으면 좋겠느냐. 전 그때 그래서 학교 인구 교육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때 마침 UNFPA에서 인구활동 기금이죠. 그게 600만 불이 와가지고 그 중에 300만 불을 교육부로 직접 줬어요. 학교 인구 교육을 해라. 그래서 그때 교육부 차관이, 그때 신국범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차관이 학교 인구 교육 중앙본부 본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각 학교에서 가르칠 교사 하나씩 추천을 해가지고 전부 교육시키고, 또 교육개발연구원은 이 교육학 과정에 어디에 인구교육이 들어가나 빨리 만들어가지고 제출해라 해가지고 3개월 내에 전국적으로 했어요. 그것이 74년도부터 해가지고 82년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그래가지고 82년도에 끝이었는데, 이 88년까지 2명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 83년도에 달성이 됐어요. 야, 이거 참 홍보, 교육, 인구교육 효과가 이렇게 큰 거로구나. 그 당시에 또 학교뿐만 아니라 초,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체연수원, 공무원교육원 다 무조건 2~3시간씩 의무적으로 했었어요. 그게 가서 강의해보면 인구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네. 다들 놀래요. 아니, 그러다가 요즘 대학교 시험에 이거 인구 문제 하나라도 나오면 이거 정말 몇백 효과를 갖다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및 정책적 제언입니다. 1. 2006년부터 2023년 기간 중 약 400조억 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2006년에 1.12명에서 2023년에 0.72명으로 감소되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1명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 결혼, 출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 형성을 위한 대대적인 인구교육과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출산 조절 정책의 기능적 모형에 입각한 정부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2. 과거의 출산 억제 정책이나 출산 장려 정책은
동일한 출산 조절 정책 기능적 모형에 부응한 세부 프로그램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가족, 결혼, 출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 형성을 위한 정부의 인구 정책에 관한 인구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공무원 및 기업체 연수원 모든 과정에도 확대 실시함. 3.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 및 규범적 지원을 포함한 강력한 사회 지원 시책이 부처별로 개발 실시함. 세계 최저 출산율의 지속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이주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함. 따라서 향후의 인구 정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과 해외 이주 정책을 주축으로 통합 편성되어야 함. 4.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만, 홍콩, 일본의 혼외 출산율은 연간 총 출생률의 1.5%에 불과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상반기에 4.7%로 증가하였고 일반적으로 젊은 층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속됨. 이들 미혼모는 집단 거처보다는 전셋집을 선호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는 주로 지역보건소와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각종 서류의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 편견과 차별을 염려하여 익명을 요구함. 따라서 모든 미혼모들이 심적인 부담 없이 저출산 대책에서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 일반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5. 현행 출산장려 정책의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거버넌스 체계도 대폭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부처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되며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전담 인구연구원을 설립하여 관련 중장기 연구평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결론적으로 기존의 인구정책 저출산 정책 및 해외 이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시급하게 요청됨.